안녕하세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나 하나 없어도 잘 돌아가는 세상. 그런 삶들이 때론 지치고 힘들어질 때 항상 제 옆에서 응원해주며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치료 잘 받으면 좋은 결과 올 거라고 말했던 남편. 제일 많이 의지하고 믿고 사랑했던 하나뿐인 남편에게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네요. 제 나이 42살, 남편 나이 44살입니다. 아이 계획조차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정도로 워낙 정신없이 바쁜 세월을 살다 보니 지금은 잘했다 생각합니다. 10년 전 저는 의류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남편은 의류 자재를 조달해주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주 얼굴을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이 둘 다 열정적이라 연애하면서도 거의 일 얘기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같은 직종에서 일하다 보니 마음이 잘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결혼 후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의류를 조달받아 옷을 디자인해서 제작까지 모두 하게 되었고 매장 안에 저희가 직접 만든 옷이 하나하나 걸렸고 입소문을 타면서 처음부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원단에도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고 가격 대비 원단 질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탓에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의류 판매 관련해서 꽤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었고 손님들과의 부침성도 정말 좋아 점점 많은 단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아르바이트생도 한두 명 더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가 목표했던 일들이 너무 잘 되니 하루하루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만 보며 오로지 일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살아오게 되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먼지를 많이 먹다 보니 장기침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목이 많이 아파 건강식품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몸 상태는 나빠지게 되었고 기침을 하게 되면 가슴 통증이 동반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까지 오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한참을 의사 선생님을 보며 멍하니 있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남편은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며 의사 선생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폐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지게 되었고 남은 기간 6개월이라는 말에 더욱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길면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의 경우 항암 치료를 일단 받으면서 기적이라도 바라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과 함께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엄청 지극정성이고 매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고 제가 용기를 잃지 않게끔 옆에서 지켜줬었는데 매장 운영에 있어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남편 또한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찾아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워낙 매장 일이 바쁘다면서 그래도 함께 이뤄낸 사업을 절대로 무너지게 할 수 없다며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점점 횟수는 줄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걱정된다며 몇 번 왔었고 저희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옆에 계속 있어주려 했지만 제가 필요한 건 남편이었고 시간이 계속 흐르는 상태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 마음이 촉박해지고 힘겹게 기적이라는 단어 하나에 의지한 채 버티려 노력했지만 남편이 옆에 없다 보니 결국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없는 사업을 살려보겠다고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에게 저녁이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소리치며 화를 내며 그동안 항상 평정심을 유지했던 저는 결국 남편과의 사이까지 멀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잘 살고 있던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되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직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병원에서 항암 치료나 받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한가해진 건지 몇 주 만에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고 제 모습을 몇 주 만에 본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그동안 자기가 자주 오지 못해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었던 얼굴을 보게 되니 제 마음에 안정이 다시 찾아왔고
제가 알게 모르게 이 사람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구나 생각하며 지금 일은 잘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될 것 같았던 사업은 제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점점 무너지고 있다며 걱정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제 옆에서 축 처진 어깨를 보여주니 갈 때 가더라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생각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아르바이트생 얼굴을 보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했고, 다음날 병원에 찾아온 아르바이트생에게 함께 일해오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옷에 대한 디자인들까지 주게 되었는데, 거기 안에는 남편과 함께 입을 결혼 10주년 원피스를 디자인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입을 수도 없기에 쓴 웃음을 지으며 아르바이트생에게 결혼 10주년 때 제작해서 입을 원피스였다고 말을 하면서 판매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아르바이트생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두 주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며 매장 운영은 걱정하지 말고 몸 관리 잘해서 다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며 다음날 저녁에 온다고 말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고 전화 받지도 않아 워낙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했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주 만에 얼굴을 보였습니다. 미안,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주문이 엄청 밀려있어. 원래 우리가 오프라인만 했었잖아. 이번에 온라인까지 발을 넓히면서 주문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시간도 없네. 당신이 디자인해준 옷들 없어서 못 팔고 있잖아. 몸은 좀 어때?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전화도 못해서 많이 서운했지? 회사는 잘 돼가고 있는데 당신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 같네. 병원에서는 뭐래? 몸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대? 그래도 계속 항암 치료 받고 있으면 전보다는 좋아졌을 거 아니야. 일이 잘 돼서 정말 다행이네. 온라인까지 넓혔으면 잠잘 시간도 없겠다. 나는 더 이상 전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데 아직까지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네. 그냥 하루빨리 기적이 오길 바랄 뿐이지. 온라인 쇼핑몰 이름은 뭐야? 나도 한번 보여줘봐봐. 제가 말함과 동시에 남편은 쇼핑몰 보여주기를 머뭇거렸고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왜 그러냐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온라인 쇼핑몰 이름을 알려줬고 거기 안에 있던 사진들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10주년에 입을 원피스를 그 아르바이트생이 모델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제목에는 결혼기념일에 입으면 남편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는 원피스라고 되어 있었고 더 충격적인 건 아르바이트생 옆에 남자 모델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쇼핑몰에 있던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고 밑으로 더 내려보니 마지막 사진에는 아르바이트생과 남편이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은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모델로 올라가져 있는 거야? 다른 옷들은 모두 외국인 모델 썼는데 왜 하필 이 원피스 입은 사진만 당신이 찍은 거야? 이 원피스가 도대체 뭔지 알고는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이 여자랑 입 맞추고 있는 건데? 그게 이 원피스만큼은 일반인들에게 어필하려면 연령대에 맞는 사람이 찍어야 한다길래 그래서 촬영한 건데 정말 감정 하나 없이 오로지 우리 매장이 잘 되길 바라서 찍은 것뿐이야.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 원피스 내가 판매하기 전에 분명 나한테 먼저 가지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결혼 10주년 때 내가 입으려고 했던 건데 나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원피스 팔고 있고 둘이 결혼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진까지 찍었으면서 내가 오해 안 하게 생겼어?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당신은 내가 세상 떠날 거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은가 봐?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몰랐다고 말하면서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에 남편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기 싫다며 남편을 내쫓았고 다음날 다시 온다며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펑펑 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히 보였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슬픔에 빠져있는 저에게 다음날 아침 일찍 퀵 하나가 왔고
작은 상자에는 남편 쇼핑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은 저에게 한 번 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날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이 통화를 했는지 아르바이트생이 저에게 퀵을 보낸 거였고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입맞춘 사진 한 장과 결혼 10주년 때 입고 싶었던 원피스가 들어있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사진을 들어보니 뒷면에는 우리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원래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사장님 떠나시기 전에 미리 축하해 주시는 건 어때요? 라고 아르바이트생이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는 정신이 무너지게 되었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3개월 이후에 둘이 살든 말든 상관없지만 지금 두 눈 뜨고 살아보겠다고 버티고 있는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두 사람이 너무 미웠습니다. 언제부터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많이 가까운 것 같았고 제가 가진 모든 걸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퀵으로 온 물건을 사진 찍어 남편에게 전송했고 저녁이 돼서야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와 저를 보더니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입원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시점에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래도 당신에게 배려하려고 내년에 결혼하려 했어. 나에게 이런 감정이 느껴질 거라곤 정말 생각 못했지만 힘들어하는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 미안해. 하지만 당신에게 온 킹 물건은 나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돼서 나 또한 가슴이 많이 아프네. 그래, 그렇게 힘들었어? 나보다 힘들었어? 지금 내 상태를 보라고. 나가지도 못하고 머리는 항암 치료 때문에 다 벗겨지고 나도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남편이란 놈은 내가 아픈 와중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는 결혼까지 이야기가 끝났다고? 나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내년으로 벌써 약속까지 한 거야? 그래, 3개월 남았는데 뭔 미련이 있겠어. 그래도 그렇지 10년을 함께 했는데 나 떠나기 전까지는 제발 좀 참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마지막 남은 시간 내 옆에 있어. 나한테 이렇게 심한 상처를 준 그 알바생한테 복수를 한다느니 그런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차피 떠날 시간 다른 거 바라지 않을 테니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고 그랬어. 10년을 함께 했는데 고작 몇 개월 함께 해줄 수 있잖아. 남편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물건이 도착하면서 정말 많이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온 세월의 정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 더 빨리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항암 치료보다 남은 인생 밖에서 남편과 함께 가지 못한 곳이라든지 맛있는 음식 먹으며 다가오는 시간 잘 마무리하려 합니다. 가는 마당에 뭐든 용서하고 가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여자면 마음이야 더 편할 것 같네요. 남편과 여행을 떠나기 전 몇 자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나가는 시간 알차게 뜻깊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한번 겪게 되는 일 먼저 겪는다 생각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